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널 포기해서 미안해. 김마리는 현우의 실종 전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지구 끝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찾는 일을 단념하지 말아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30년이 먼 대수라고 김마리는 현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현우만을 생각하며 보낸 세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현성이도 똑같은 자식인데 더 이상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현우 찾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진태까지 나서서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싶어 김마리는 이제 현우의 방을 콩이의 방으로 꾸미라고 진나영에게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진나영은 갑자기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온 것이 보였는데요. 작가가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이제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게 언젠데 여전히 날씬한 연출만 보여주니 드라마 전개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나영이 출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일 텐데 콩이가 무사히 태어나 해들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면 고민 끝인 진나영은 한현성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한현성은 한진태에게 서류를 폐기하라고 종용하는 진나영의 말이 의심이 되어 한진태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채우리와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채우리가 현우란 것을 숨기려고 진나영과 한진태가 작당 모의를 했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한현성은 1초도 갈등할 필요 없이 김마리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진나영은 한진태가 먼저 이미 사실을 알고서 묻어두었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면 아버님 입장이 뭐가 되냐며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진나영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달려온 한진태는 한현성에게 자신이 왜 현우를 찾아놓고도 모른 척했는지 이유를 늘어놓았는데요. 역시나 현우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김영수가 자신을 개취급한 것에 분노하여 그랬다고 실토를 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김마리가 알게 되면 한현성의 아이도 해들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욕심이라곤 없는 한현성의 몫을 지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진태는 콩이에게 애정은 전혀 없었지만 한현성도 사랑하지도 않는 진나영과 결혼한 것이 콩이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콩이를 들먹이면 한현성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솔직히 진나영이 이 일에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진나영이 콩이를 낳고 김마리와 콩이가 정이 깊어지면 진나영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김마리가 용서를 하고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한진태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깊었습니다. 한현성은 한진태가 검사를 조작한 것까지도 묵인해 줄 테니 채우리가 현우라는 사실만은 알리자고 하였는데 한진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현성은 한진태나 진나영이나 모두 한현성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진나영은 한진태의 지시를 감히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냐고 핑계를 대었고 솔직히 진수지와 다시 엮이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고 하면서 본성을 드러내자 한현성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는 들을 가치도 없어서 당장 짐을 싸서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냐며 콩이 생각은 안 하냐고 물고 늘어져 보았지만 한현성은 콩이는 금쪽같이 생각하면서 현우는 돌같이 생각하고 김마리와 천륜을 끊어놓으려는 진나영의 궤변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결혼 전에는 혼자서라도 애를 키워보겠다고 한현성과 헤어지는 쇼까지 펼치더니 지금이라고 뭐 달라진 건 없는데 혼자 콩이를 낳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한현성은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화가 났던 것인데요. 진나영은 결국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고 장윤자는 진나영이 쫓겨나온 속마음은 모른 채 채우리가 사돈집 아들이 아닌 것이 참으로 고소하다며 좋아하였습니다. 진나영은 엄마 장윤자를 쏙 빼닮아서 남의 천륜을 끊어놓는 것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캐릭터인데요. 콩이를 낳아서 자신도 천륜이 끊기는 아픔이 뭔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한편 한현성은 한진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김마리를 보고도 형을 찾았다는 말을 못하였는데요. 채우리에게라도 먼저 말을 꺼내야겠다 싶어서 마당집을 찾아갔습니다. 한현성은 지난번에 채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술을 마신 날의 채우리를 보고
우리는 서로 닮은 구석이 많다면서 친구가 아닌 다른 인연으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채우리가 진짜 내형이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채우리 씨, 아니 현우 형, 내가 형 동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채우리도 김마리와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것을 사실로 믿고 있을지도 모르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본부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채우리는 한현성이 온 이유가 설마 진수지 때문에 온 것은 아닐 거고 정말 자신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한현성은 진나영에게서 진수지와 채우리가 잘 되면 다시 진수지와 불편하게 엮이게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김마리에 관한 얘기는 하려다가 말고 진수지와 법적으로 남매 사이인 채우리가 진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두 사람 남매로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지는 채 선생을 오빠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현성의 말에 채우리는 그거 물어보려고 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한 본부장도 참. 저 오늘 파양 신청했어요. 진 선생과 더 이상 남매가 아니에요. 한현성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축하해드려야 하나 어째야 하나 그동안 키워주신 어머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어요. 하자 채우리는 제가 파양 신청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제 어머니시니까요. 한현성은 그럼 이제 수지랑 결혼할 수 있게 된 거네요. 하자 채우리는 곧 그렇게 되겠죠? 하며 머쓱해 하는데 한현성은 친엄마와 친동생이 이렇게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채우리 혼자 호적에 따로 있다는 것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진태를 설득시켜서 빨리 채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뿐인데요. 다음 날 한진태는 식사 자리에 진나영이 보이지 않자 한현성에게 네 처는 어디 간 게냐? 하고 묻자 김마리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현성이가 보내서 친정에 가서 쉬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 2층 방 콩이방으로 내주기로 했어요. 이제 현우 생각은 접고 현성이 아이 출산 준비에만 신경 쓰려고요. 하자 한진태는 그래요? 그거 참 잘한 생각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다 준비해 줄게요. 하자 김마리는 당신도 그동안 콩이 생각 많이 했을 텐데 내가 고집 피워서 미안했어요. 하자 한현성은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콩이가 태어난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하자 한진태는 한현성을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한현성은 진나영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진나영에게 부모님께는 나중에 알리고 일단 서류 정리부터 하자고 문자를 보낸 상태였는데요. 일단 형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혼을 알리자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한현성은 출근 후 한진태를 찾아가서 아버지, 채 선생이 어제 파양이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께 사실을 알리고 채 선생을 호적에 올리시는 게 어때요? 하자 한진태는 너는 뭐가 그렇게도 급한 거냐? 이게 네 말처럼 간단한 일이냐? 내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한현성은 그럼 뭘 어떤 식으로 바로잡으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요? 정말 바로잡으실 생각이 있으시긴 한 거예요? 뭐가 어려우신 건데요? 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하자 한진태는 그건 안 된다. 내가 만든 일이니 내 손으로 해결을 해야 해. 한현성은 한진태를 믿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진나영은 김마리에게서 집으로 그만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자 한진태를 먼저 만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진태는 현성이가 널 쫓아낸 거냐? 하고 묻자 진나영은 현성 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류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현성 씨랑 못 헤어져요. 아버님 도대체 이 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진태는 현성이가 그런 결심을 할 만하지.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에게 다 말해야 될 것 같구나. 너와 내가 일을 꾸민 것은 현성이가 눈 감아주기로 했다. 현성이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 현성이가 너와 이혼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겠니? 그러자 진나영은 현성 씨가 과연 그럴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요? 그건 안 될 말씀이세요. 아버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해들병원 해들재단 모두 채 선생이 가지길 바라세요? 하자 한진태는 그럼 어떡하냐. 현성이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하자 진나영은 절대 안 돼요.
현성 씨가 싫다면 해들재단 해들병원 우리 콩이한테 다 주세요.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현성 씨 형을 찾지 않고 숨긴 절박한 이유가 있으셨다면 콩이를 생각하는 제 마음 이해 못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현성 씨와의 이혼, 아버님이 무조건 막아주세요. 잘못은 아버님이 하셨는데 저와 우리 콩이가 피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절대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순간 아버님도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한편 한현성은 자신이라도 김마리에게 채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한진태가 말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뒤늦게 한진태의 죄를 김마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걱정이 됩니다. 한현성은 김마리를 찾아가 어머니, 저와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하자 김마리는 뭐라고 너와 나를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내 뱃속에서 널 품고 있다가 널 낳았는데 뭐하러 그런 검사를 해? 하자 한현성은 어머님이 최 선생과 검사한 게 제대로 된 검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저랑 어머니는 확실히 모자 관계이니 검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치로 나올 것이고 오류가 생긴다면 불일치로 나오겠죠. 요즘 검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한 번만 해보고 어떻게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하자 김마리는 아니야. 그만큼 검사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요즘은 다 정확하다더라. 그리고 너 좀 이상하다. 넌 내가 최 선생을 현우로 착각하는 것을 싫어했잖니?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하라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최 선생 어머니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최 선생도 모르게 어렵게 검사한 건데 또 부탁을 할 수는 없지 않겠니? 한현성은 어머니는 그동안 형을 찾는 일에 의존하여 그나마 버티고 사셨는데 그 끈을 놓아버리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신다는 게 과연 쉬우실까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반발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저와 어머니 검사를 채우리 선생을 검사한 검사소에 맡겨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저도 형 문제는 다 잊을게요. 김마리는 참 어이가 없다 싶지만 한현성의 말도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건네줍니다. 김마리는 당연히 그럴 리 없다는 거 알지만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거라고 결과가 나와도 넌 무조건 내 아들이야. 넌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이렇게 엄마 맘 헤아려주는 착한 너는 어떤 부모라도 자식 삼고 싶을 건데 내가 네 엄마라는 게 난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너무 현우만 생각해서 그동안 미안했다.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미소를 내보이고 김마리가 준 머리카락을 가지고 채우리와 검사한 검사소에 의뢰를 하는데요. 결과가 나오자 바로 김마리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와 제가 불일치로 나왔어요. 하자 김마리는 뭐라고? 불일치? 너 지금 농담하는 거니? 어떻게 불일치가 나올 수 있어? 뭐가 잘못된 거 아냐? 넌 내 아들 맞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자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우리 선생과 유전자 검사하신 게 오류가 났을 수도 있다고요. 저도 이거 받아보고 얼마나 웃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 다시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봐요. 좀 더 신뢰가 가는 곳으로요. 김마리는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데요. 현성이는 내 손으로 직접 핏덩이일 때부터 받은 아이인데 검사가 불일치라니 다시 한번 채우리에 관해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한현성은 진나영이 한진태와 짜고 검체를 중간에 조작한 것에 힌트를 얻어서 자신과 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 내과의 남자 환자 머리카락을 몰래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것이었는데요. 일부러 불일치가 나오게 만들어서 김마리가 다시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앞서 말했듯이 채우리와 검사를 또 하게 해달라고 최선영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염치도 없는 짓이라 생각하여 엄두가 안 나는데 한현성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며 검체를 얻어오겠다고 말합니다. 한현성은 마당집을 찾아가 채우리가 진수지와 연인이 된 것을 축하해주러 왔다면서 파티를 하자고 하는데요. 최선영은 김마리가 채우리와의 검사가 불일치로 나오자 한현성도 마음이 많이 심란할 것 같아서 안주를 많이 만들어주고 자리를 피해주는데요.
한현성은 최선영의 음식 솜씨를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채우리가 파양되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자상한 어머니 호적에서 나오는 채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채우리에게 친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빨리 일을 서둘러야겠다 싶은데요. 한현성과 채우리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진수지 술버릇을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한현성은 아직 덜 취했는데 식탁에 엎어지는 신용을 합니다. 채우리는 여보세요, 한본부장님, 집에 가셔야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하며 농담을 하는데 한현성은 누구야? 누가 날 깨우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너 채우리 선생.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한잔하고 자고 가랬더니 말 되게도 안 들었지? 그렇담 내가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이불 갖다 줘. 하고 술주정을 부렸고 채우리는 강우창을 불러 2층 자기 방으로 한현성을 옮깁니다. 채우리가 한현성을 침대에 눕히려 하자 한현성은 더워 죽겠는데 이 집은 에어컨도 방방마다 없고 침대에서는 못 자겠으니 시원한 바닥에서 잔다고 고집을 피우는데요. 채우리는 한현성을 바닥에 눕혀놓고 어이없어 합니다. 다음날 채우리는 동생들과 진수지와 운동을 하러 나가고 한현성은 잠시 일어나 채우리의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섞이지 않게 일부러 바닥에서 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현성은 아침밥상에서 화기애애한 채우리의 식구들을 보니 너무 부럽다는 생각만 듭니다. 한현성은 채우리와 김마리를 다시 검사하려는데 한진태가 최초의 검사를 의뢰한 곳을 찾아가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99.9% 친자관계 성립. 한현성은 검사지를 들고 김마리를 찾아가는데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드디어 형을 찾았어요. 김마리는 뭐라고? 현우를 찾았다고? 김마리는 검사지를 보는데 채우리와 자신이 유전적으로 모자관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걸 믿으라고? 그럼 지난번 검사는 정말 오류가 났었다는 말이니? 그런데 이 검사도 오류일 수 있잖아 하자 한현성은 그래서 저랑 채우리 씨 검사도 추가로 했어요. 결과는 저희 두 사람이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다고 나왔어요. 동일 모계혈통 검사를 했거든요. 김마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최 선생이 현우가 맞았구나. 현성아, 너한테 고마워서 어쩜 좋니?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냐? 한현성은 김마리가 너무나 기뻐하자 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씀을, 자식한테 은혜 있는 부모님이 어딨어요. 은혜는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있는 거지요. 저도 형을 찾아서 너무 기뻐요. 김마리는 검사지를 들고 한진태를 찾아가는데 여보 이것 봐요. 최 선생이 현우가 맞대요. 하자 한진태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김마리는 현성이가 검사를 다시 해줬는데 글쎄 지난번 검사에는 오류가 있었다나 봐요. 워낙 검사하는 곳이 많으니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현성이가 최 선생이랑 모계혈통 검사도 했대요. 둘 다 친형제라고 나왔어요. 이번 검사는 100% 확실하다고요. 하면서 좋아하는데 한현성은 한진태에게 눈짓을 하면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모든 걸 받아들이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러? 한진태는 한현성에게 따로 불러 화를 내는데 한현성은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아버지가 지난번에 한 검사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릴까요? 하자 나 그거 폐기해버렸다. 증거가 없어. 한현성은 왜 증거가 없어요? 저 이번 검사 아버지가 최 선생과 어머니를 검사한 곳에서 했어요. 그곳에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한진태는 모든 게 끝났다 싶어서 진나영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는데 진나영은 죽을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현성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콩이와 자신을 유전자 검사하기에 이르는데요.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고 김마리는 진나영을 해들가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진나영은 너무 열이 받아서 한진태가 유전자 검체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불어버렸고 김마리는 배신감에 한진태를 병원에서 내쫓고 채우리를 호적에 정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